지난 2020년 10월 달에 나온 소니 컴팩트 카메라 A7C는 세계에서 제일 작고 그다음에 제일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과연 영상이나 사진용으로 추천할 만한 카메라인가요? 그리고 제가 발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니 카메라 A7 라인업을 크게 나누면요. A7, 그다음에 A7R, A7S, A7C로 나누게 되는데요.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로서요. A7은 기준으로 A7R은 리졸루션으로 다른 A7 라인업의 그 카메라보다 화소가 높고 사진을 더욱더 중심으로 한 모델입니다. A7S 라인은요, 센시티비티라고 하여 저조도 모드가 상당히 강하고요, 노이즈 컨트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카메라로 높은 ISO를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조인한 A7C는 컴팩트의 약자로 사이즈가 작고 고성능의 카메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바디에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은 소니 A6600 시리즈보다는 조금 크지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처음 출시됐을 때의 인상이랑 비교해봤을 때 작을 것만 같았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요, 묵직한 감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더라고요. 스펙 자체로 봤을 때는요, 소니 A7 III와 거의 같습니다. 두 카메라 다 똑같은 24.2메가픽셀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고 조금 올드하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요, 4K 영상 이미지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소니 센서예요. BSI, 또 백사이드 일루미네이티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조도 모드에서도 노이즈를 줄이고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찍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두 카메라 다 ISO도 100부터 51200, 확장하면 2480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카메라 다요 4K 60프레임은 없지만 1080p로는 120프레임까지 있고요. 소니 A7C가 조금 더 신제품인 만큼 오토포커스는 A7C가 소니 A7S3와 같은 시스템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니 A7 III를 소니 A6600의 그 바디 안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소니 A7C의 오토포커스 아이 트래킹은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찍어도 포커스 걱정을 안 하고 촬영을 해도 될 만큼 카메라가 정확하게 잡아주는 듯 하고요. 만약에 브이로그를 하신다면요, 지금 키트 렌즈로 오는 게 28mm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8mm보다 조금 낮은 거, 24mm나 아니면 20mm 정도 사용을 하시면은 손을 쭉 뻗지 않아도 조금은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탐론 24mm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니 카메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발열 문제가 다른 카메라보다 없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카메라로만 촬영을 했을 때는 발열 문제가 없었는데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인터널 히팅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특별한 영상 작업을 했어야 해서 조금 길게 찍다 보니까요, 문자가 끄고 카메라가 꺼져 버리더라고요. 정확하게 쿨링될 때까지는 그렇게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한 번 빼고는요, 제가 일반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니 A7C의 제일 큰 장점은요, 콤팩트하다는 점과 그 다음에 회전형 스크린으로 1인 크리에이터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물론 틸트형도 좋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전형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작지만요, G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더욱더 오래 많은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되었고요. 물론 오디오나 메모리 카드, 다른 잭들은 모두 사이드로 되어 있고 스크린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싱글 슬롯이라고 좀 아쉽다는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사람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 조금 다를 듯 하고, 저는 오히려 그 싱글 슬롯보다는 SD 카드의 그 커버를 닫을 때 락을 매뉴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 좀 불편한 듯 합니다. 그냥 닫을 때 한 번에 눌러서 그냥 닫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그립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첫 인상으로 봤을 때는 그립이 좀 작지 않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손이 정말 크지 않는 한 그렇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소개 영상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이 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좀 작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양인의 손 크기로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손 크기가요 22cm 정도 되는데요, 큰 문제 없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손이 정말로 크시다고 하면요, 렌즈와 그립 사이에 손이 닿을 수도 있지만요, 뷰파인더에 관해서도 저도 솔직히 사용해보면서 한 번 정도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이제는 스크린으로 보면서 찍기 때문에 뷰파인더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듯 한데요, 나는 계속 봐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한 A7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메뉴가 A7S3와 달리 전 모델 메뉴라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터치 스크린이 안되고 다이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A7C 자체가 출시는 뭐 2020년도 말에 됐지만요, 디자인과 연구 단계는 아마도 A7 III 직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능은 거의 같은데 작은 디자인에 넣으려니까 그만큼 시간이 가는 와중에 오토포커스만 업데이트가 돼서 그냥 뭐 그거는 같이 업데이트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제가 소니 A7C를 구입한 이유는 정말로 어떤 카메라인지 궁금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사실 뭐 캐논 R6랑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브이로그 할 때는 뭐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더 필요로 하냐에 따라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A7C 같은 경우는 도전하는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웃풋이 너무 좋아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밑에 링크도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카메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미국튜버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